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너지 텀의 각각의 스펙트로스코픽 텀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텀, 항이라고 하는 텀의 에너지의 높낮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순서가 결국은 greatest, S가 클수록 그리고 L이 클수록 이 바닥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타이타늄 2 플러스 디일렉트론이 두 개가 있는 이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이 순서가 원래는 그러면 스핀 멀티플리시티가 높은 3P가 에너지가 낮아야 되는데 1D보다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유가 라카 파라미터, 즉 전자의 반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라카 파라미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라카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오비탈, 이 멀티 일렉트론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멀티 일렉트론. 지금 3D2다. 3D2의 일렉트론, 3D 전자 두 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3D 전자 하나랑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전자 반발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라카 일렉트론 리펄전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 값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L 값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ML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축을 기준으로 이런 이제 벡터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M셀이 L은 당연히 3D니까 플러스이고 그 ML은 이제 L부터 마이너스 L까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합이 2L 플러스 1 해서 이제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셀이 플러스 2부터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orbiting 하는 이 여기 벡터에 따라서 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로 orbiting 할 때 전체의 토탈 이제 그 캐피털 L 값은 플러스 2랑 플러스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L 값이 이제 커질 때는 예를 들면 L 값이 이제 크다고 하면 이런 L이 3인 이런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터로 S, P, D, F 해서 F가 이제 L이 3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S는 이제 캐피털 L이 이제 0이고 이건 1이고 2고 3이고 그래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 이 넘버 자체가 L이 3일 때 즉 F일 때 보게 되면 이 M셀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인 경우 M셀이 플러스 1인 경우 같은 벡터, 같은 위쪽으로 이제 오비팅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벡터 방향이 위쪽으로 갔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회전하니까 이게 패럴럴, 평행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운동장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선수가 두 명 비슷한 속도로 뛰고 있으면 서로 만나지가 않잖아요. 비슷한 속도로 이제 트랙을 돌고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서로 자주 만나지를 않아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반발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하이 L일 경우는. 그래서 전자 반발이 여기는 없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L이 0일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는 M셀이 플러스 1이고 하나는 M셀이 마이너스 1 매그네틱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 이쪽으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M셀이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회전하고 얘는 정방향으로 이렇게 오비팅을 하는 거예요. 전자 자체가. 왜냐면 이런 M셀은 우리가 공전, orbiting의 개념이고 MSS는 스피닝은 자전의 개념이라고 했죠. 자전. 이거는 공전의 개념이고 그래서 orbiting은 이 핵을 orbiting하는 그 개념이고 스핀은 이제 자기 스스로 돌고 있는 이 퀀텀 넘버, 양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orbiting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돌 때마다 만나잖아요. 운동장 트랙이 사람을 도는데 한 명은 이쪽으로 뛰고 다른 한 명은 이쪽으로 뛰면 트랙 한 번 다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전자 반발이 커진다. 전자 반발이 커지니까 우리가 L 값이 L 값이 큰 게 결국 바닥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한 게 라카 파라미터예요. 전자 반발에 관한 실험적인 값들. 그래서 이제 라카 변수라고 하는 라카 파라미터가 전자 배치에 대한 모든 조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 리펄전을 이런 A, B, C라는 파라미터로 나타내는데
A는 무엇이냐? 이건 다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값이에요. A는 무엇이냐면 average of total electron repulsion, 전체 전자가 가지고 있는 repulsion. 그리고 B랑 C는 그 각각의 전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전자가 5개 있다. 그럼 5개 전자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repulsion 자체는 A 값으로. 그리고 B랑 C는 이제 각각의 전자 하나하나가 나타내고 있는 값들. 그래서 우리가 B 값을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C를 표시할 수 있어요. C를 B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B랑 C랑은 서로 이제 상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타이타늄 2 플러스 3D2인 경우에 우리가 이런 에너지 상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스트 혹은 그레이티스트 S가 바닥 상태고 다음이 첫 번째가 그레이티스트 L을 가질 때, 그래서 S가 높을 때, L이 높을 때가 이런 3F. 그러니까 3F라고 하는 거는 L 값이 지금 3인. 그다음에 L 값이 1이고 2고, 이거는 4고 0이고, 그리고 스핀 멀티플리시티 S가 1일 때, S가 0일 때 여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지금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분광학적으로 측정을 하고 이 값을 A랑 B랑 C라는 값으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측정된 값이죠. 측정된 값. A가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 A 플러스 7B, A 마이너스 3B, 2C 이런 형태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 아까 이 3P랑 1D랑 에너지 상태가 뒤집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닥 상태부터 3F부터 3P랑 보면 이 차이가 갭이 얼마냐면 15B, 15B. 3F랑 3P 차이는 15B.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거는 3P랑 1D. 왜냐하면 앞에서 3P랑 1D의 이 에너지 상태가 이제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그 B 값과 C 값의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이 값의 순서가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A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각 항들이 A는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average 값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는데 A 값이고 그 B랑 이제 C 값은 이제 우리가 그 각각의 전자의 리펄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P랑 1D의 이 차이를 보게 되면 얼마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D가 뭐 3P보다 지금 이제 위에 있다고 이제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7B A가 여기 7B고 여기는 마이너스 3B죠. 그러면 이 차이가 마이너스 10B죠. 마이너스 10B 7B고 마이너스 3B니까 차이가 마이너스 10B고 여기는 0C잖아요. C가 없잖아요. C가 없는데 여기는 2C가 있으니까 플러스 2C. 이 차이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10B 플러스 2C 혹은 1D 에너지 레벨 뭐 예를 들어서 1D 에너지 레벨부터 3P를 그냥 빼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A-3B 2C에서 이제 빼기라고 하는 건 이제 차이 값을 우리가 디퍼런스 값을 얻는 거니까 A 플러스 7B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B 플러스 2C가 이제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이 1D랑 3P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10B랑 2C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어요. 0보다 크다고 하는 경우는 즉 첫 번째는 마이너스 10B 플러스 2C가 0보다 클 때, 즉 0보다 크다고 하는 거는 1D 에너지 상태가 3P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1D가 3P보다 클 때, 클 때가 지금 이런 순서로 배치되겠죠. 3F 그리고 3F 3P, 1D, 1G, 1S 순서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그 수학적으로 1D가 3P보다 컸으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다시 이제 재배치를 하면 2C가 10B보다 크다. 그래서 C가 5B보다 클 때, 이런 첫 번째 경우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순서로 우리가 배치를 가진다. 그래서 C는 5B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C가 6B다.
뭐 C가 7B다. 이러면 5B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뭐 6B를 여기 넣어보세요. 실제로 C에 6B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12B, 그러니까 1D의 에너지 상태가 12B 마이너스 7B니까 이게 9B 형태로 나타나죠. A 플러스 9B가 되죠. 그러면 이게 1D가 3F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C라고 하는 거는 B로 표현된다. C는 항상 B로 표현돼요. 그래서 C는 뭐 N, B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A는 모두 가지고 있는 에버리지 값이고 B 값이 제일 중요한 값이에요. B 값이. B 값이 라카 파라미터에서 제일 중요한 값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C가 5B보다 클 때는 이런 순서로 배치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이제 마이너스 10B 플러스 2C가 0보다 작을 때, 즉 여기 마이너스 1D 빼기 마이너스 3P가 0보다 작다. 즉 3P가 클 때, 이제 3P가 올라갈 때 에너지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이제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위아래로. 3P가 위에 있고 3P가 여기 위에 있고 1D가 이제 아래에 있을 때, 이때는 즉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10B 플러스 2C가 0보다 작을 때, 즉 다시 재배열하면 C가 5B보다 작을 때 C가 5B보다 작다는 거는 C가 예를 들어서 3B, 뭐 4B 들어갈 때 C가 3B, 4B. 그럼 예를 들어서 C 값을 여기 넣어보세요. C에 3B다. 3B를 넣으면 6B 마이너스 3B니까 이게 3B가 되잖아요. 3B. A 플러스 3B. 이 1D의 에너지 상태가 A 플러스 3B니까 3P랑 비교하면 얘가 1D 상태가 더 낮게 되죠. 더 낮게. 그리고 원지에도 한번 넣어보세요. C가 3B다. 3B면 얘는 A 플러스 10B로 나타나죠. 10B. 그러면 7B보다 10B가 10B가 크니까 원지가 이렇게 큰 상태로. 그래서 이 1D랑 3P의 에너지 상태가 이 C랑 B의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이렇게 뒤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카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B 값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순서를 예측을 할 수 있다. B값은 그리고 전자의 그 각각의 전자의 반발에 해당되는 실험적인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라카 파라미터에 관한 것이었고, 이게 나중에도 나오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라카 파라미터. 그래서 뭐 여기서 라카 파라미터를 이제 B값을 기준으로, 라카 파라미터는 즉 이제 B값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B값을. 그래서 라카 파라미터 B값이 이 단위는 인버스 센티미터. 에너지는 하 뉴라고 이제 나타나고, 하가 플랑크 상수고, 이제 뉴는 웨이브 넘버. 그리고 이거는 웨이브 넘버는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스피드 오브 라이트의 웨이브 랭스. 이거는 이제 나노미터고, 스피드 오브 라이트는 미터 퍼 세컨드.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인버스 센티미터 나타난 값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타이타늄의 그 라카 파라미터는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라카 파라미터가 결국은 이런 이제 이런 핵의 이 트랜지션 메탈에서 타이타늄, 브레이디움, 크로미움, 망간, 아이언 이런 순서로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즉 번호가 양성자 수가 증가될수록 이제 전자 반발이 아까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일렉트론 리펄전 값이 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가될수록 전자 수도 D 일렉트론, 3D 일렉트론 자체도 증가되고, 그리고 3D 일렉트론이 핵 근처에서 이제 오비팅 하고 있기 때문에 핵 근처. 왜냐하면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이 번호가 양성자 수가 증가될수록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붙어서 이제 도니까 그럼 전자 반발이 또 커지고 전자 수도 늘어나고 붙어서 이제 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이제 이가에서 볼 수가 있다. 왜냐면 타이타늄의 이가랑 브네디움 이가를 보면 이건 3D2인데 3D3 이건 3D4고 3D5 형태 3D6 3D7 3D8 3D9 그리고 징크가
3D10이죠. 이런 형태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oxidation state 산화수가 같을 때는 이제 전자수가 일단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커지겠죠. 그러니까 락가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B값의 변수의 B값의 변수. 그리고 여기 가로로 나타낸 게 이제 C분의 B에 C분의 B. 아까 C라고 하는 거는 MB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N이 N.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게. 그래서 N이 아까 5보다 클 때 혹은 5보다 작을 때. 그래서 C가 5B보다 클 때는 아까 에너지 상태가 3F, 그다음에 3P, 1D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었죠. 이렇게 뒤집히지 않고. 근데 C가 5B보다 작을 때는 3F랑 1D, 3P 상태로 이제 뒤집혔었죠. 그래서 이제 이 C 값을 지금 가로 안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가로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라카 파라미터, 전자전자 리폴전에 관한 거였고, 리간드장 트랜지션.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창문의 리간드 필드 혹은 DD 일렉트론 트랜지션. DD 일렉트론 트랜지션 혹은 리간드 필드 트랜지션. 전자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에서 이제 전이가 될 때 뭐 그 전자 전이의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간드장 전이는 전자 반발 때문에 다른 에너지를 갖는 구성 요소로 나뉜다. DD 일렉트론 트랜지션을 보면 우리가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헥사아민 크로뮴의 이런 컴플렉스다. D3 컴플렉스면 우리가 옥타헤드럴 필드니까 얘가 프리 디일렉트론일 때는 이렇게 디제너레이트 됐다가 이런 리간드 필드에 따라서 T2G랑 EG로 나뉘었었어. T2G랑 EG로. 그래서 이 값이 델타고 옥타이덜 필드, 크리스탈 필드, 스플리팅 파라미터였고, 그럼 얘가 전자가 3개가 있는 거지. 지금 3개가. T2G는 DXY, DYG, DGX고 EG는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DG 스퀘어.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션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결국은 여기 갈지 여기 갈지 두 개의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혹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6가지의 트랜지션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T2G로부터 EG로 전이가 될 때. 근데 두 가지 형태의 트랜지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트랜지션을 이 오비탈이 쉐입이 바뀌는 형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첫 번째를 dxy라고 하고 여기를 yg gx라고 하고 얘를 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dg 스퀘어로 해볼게요. 그래서 dxy에서 여기 첫 번째에서 dg 스퀘어로 이렇게 전이되는 이 경우를 고려를 해보면 지금 이 오비탈은 d오비탈은 xy 플레인에 존재하잖아요. xy 플레인에 전자들이 XY 플레인의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이 모양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게 그 앵귤러 각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각 Z축으로 벡터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이제 오비팅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오비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값에 따라서 우리가 뭐 SPD 뭐 이런 F 오비탈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그리고 XY 이런 거는 이제 MCL에 해당되죠. 플러스 2부터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Y가 G 스퀘어로 바뀌려면 XY 평면에 지금 오비탈 전자 배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얘가 전자 재배치가 일어나서 DG 스퀘어는 이렇게 Z축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자 재배치가. 그럼 전자 밀도의 변화가 크다. 이거는 크니까 재배치가 크게 일어난다. 크게 일어난 남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전자 재배치가 크게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를 알 수가 있다. 하지만 GX 여기 세 번째 있는 GX 혹은 YG가 Z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게 DG 스퀘어로 전이가 일어날 때는 y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G축이고 C축이고 여기가
뭐 우리가 여기 x 여기 y축이라고 하면 dy 뭐 gx라고 하는 거는 x랑 g 플레인에 이렇게 존재하는 d 오비탈이죠. d 오비탈 존재하는데 g 스퀘어로 z축에 이미 그 전자 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배치가 일어나기에 에너지가 작다. 즉 에너지가 큰 전이와 작은 전이 에너지가 큰 전이 그 에너지가 작은 전이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G 스퀘어로 갈 때 우리가 그 경우를 살펴봤고 마찬가지로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로 갈 때 그럼 얘는 x, y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쉽게 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x 컴포넌트, 이제 y 컴포넌트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이제 소요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 각각의 경우 다른 에너지를 가지면서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런 전체 6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전자 전이가 다전자에서 전자가 여러 개 있는 데서 멀티 일렉트론 다전자 시스템에서 다전자 멀티 일렉트론 에서 이제 전이가 일어날 때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텀 심볼로 나타내는데 이제 텀 심볼로 이때까지는 이제 원자 한 기호를 살펴봤습니다. 원자 한 기호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건 아토믹 텀 심볼 아토믹 텀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가 하나일 때 이럴 때 이제 한 기호를 살펴봤습니다. 그 원자 상태에서 이거는 뭐 2s 플러스 1의 L, J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럼 지금 이제 분자 한 기호를 알아야 돼요. 분자 한 기호. 전자가 여러 개일 때 분자적인 성격을 나타낼 때 이제 한 기호. 이거는 몰레큘러 텀 심볼이라고 나타내고 우리가 뭐 1학기 때 배운 그룹 티어리 혹은 시메트리에 관한 이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1학기 때 뭐 그 내용을 우리가 뭐 생각하지는 말고 일단 이 분자 한 기호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만 이해하는데 일단 초점을 두고 살펴봅시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그림 20.23 앞서 살펴본 그림 20.23이 어디 있냐면 여기 20.23에서 우리가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네. 책에 20.23 뭐 살펴보세요. 지울 수가 없네. 지난번에 해서 20.23이 이런 그림인데 아까 말한 컴플렉스 헥사아민 크로뮴 D3 컴플렉스에서 두 개의 전이가 있었어요. 두 개의 전이가 A20부터 T2G, A20부터 T1G. 그래서 여기가 4가 이제 그 스핀 멀티플리시티 다중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전이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이런 기호 자체가 분자 한 기호를 나타내고 있어요. 분자 한 기호.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여기서 얘가 T2G로부터 EG로 전이가 되는 거죠. EG로 여기 보면 T2G3, T2G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런 컴플렉스 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이를 보는데 그러면 지금 3D가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3개가. 그럼 T2G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셋 중에 하나가 이제 EG로 올라가는 거예요. EG로. 그러면 바닥 상태는 T2D3였는데 여기 상태가 되면 T2G에 2개가 남고 EG에 하나가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차는 거예요. 찰 때 이런 그 각각의 상태를 우리가 분자 한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다.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그라운드 상태와 여기 상태를 분자 한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뭐 흡수 스펙트럼에서 이런 두 개의 봉우리가 있었잖아요. 두 개의 봉우리가 이게 뭐 A20부터 T2G, A20부터 그리고 T1G 형태로
나타나는 뭐 에너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A랑 T 이게 결국은 분자 한 기호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원자 한 기호고 이런 거를 이제 분자 한 기호라고 부른다. 이런 거를 분자 한 기호.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핀 멀티플리시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죠. 이게 뭐 2s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Z라고 해서 이제 다중도 다중 아니, 다중도를 나타내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숫자를 적고 게라데 운게라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분자한 기호다. 그래서 지금 바닥 상태 T2G에 전자가 이제 이 세 개가 있는 이 상태는 바닥 상태니까 A2G에 해당되는 걸 시메트리가 A2G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시메트리 살펴봤을 때 그 우리가 그룹 티오리에서 에너지 상태가 싱글렛일 때는 A 혹은 B를 썼었어요. A 혹은 B. 그리고 그 에너지가 degenerated 이중으로 축퇴되어 있을 때는 E, 그리고 삼중일 때는 T를 썼었어요. 트리플렛, 더블렛, 싱글렛 이런 형태로. 그리고 G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게라데, 운게라데. 그리고 숫자는 에너지 바닥부터 차오르는 상태. A1G가 2G보다는 바닥에 있는 거. A1G, A2G, A3G 이런 형태로 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축퇴된 정도, 그리고 게라데, 운게라데는 이 대칭,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는 상태. 여기에 이제 스핀 멀티플리시티, 2s 플러스 1을 나타내는 게 분자한 기호다. 그러면 여기 전자가 지금 3개가 있으니까 토탈 스핀 퀀텀 넘버는 2분의 3이죠. 2분의 1이 플러스 2분의 1이 지금 3개가 있으니까 바닥 상태를 보는 거예요. 지금 T2G 3 상태를. 그럼 3개니까 스핀 상태는 2s 플러스 1 하면 4가 될 테고 그리고 지금 T2G3에 있는 오비탈 자체가 DXY 여기가 DXY고 그리고 여기가 DYG 그리고 여기 DGX잖아요. DGX 지금 DXY, YG, XG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여기 Y축, Z축, X축인 거예요. 그래서 XY 평면에 있냐 혹은 YG 평면에 있냐 혹은 XG 평면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D 오비탈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옥타이드를 시메트리잖아요. 지금 얘가 리간드가 6개가 있으니까 이 리간드들을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옥타이드를 시메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점들이 지금 리간드에 해당되고 지금 이게 리간드 6개니까 옥타이드럴이잖아요. 옥타히드럴에 해당되고 리간드 점이 6개가 있고 그럼 여기 회전축이 주축은 여기 C4 회전축이 C4 4중 회전축이 4중 4번을 돌리면 다시 시메트릭 하게 되는 이제 회전축이에요. 그리고 다른 축으로도 이제 여기 이 면에 이 삼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쳐다보게 되면 C3축이 있어요. C3축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돌면 회전이 되겠죠. 또 이 옥타이드럴을 우리가 이 면을 보고 이 삼각형의 면을 보고 회전을 시키면 3번 회전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3번을 연속적으로 회전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T2G에 있는 이 디엘렉트론을 이제 3번을 연속적으로 회전을 하면 즉 얘 DXY, YG 혹은 XG를 여기 3번을 회전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120도 곱하기 120도 곱하기 120도를 하니까 이거는 자신이 되겠죠. 자신이 되니까 자신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시메트릭하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 A라고 이제 놓을게요. A라고 놓고 이거 이제 그 디일렉트론 디일렉트론 자체는 인버전 센터로부터 이게 부호가 바뀌지가 않죠. 이 중앙으로부터 이게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G로 놓고 에너지 상태를 그럼 이제 1G, 2G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T2G 상태의 몰레큘러 텀 심볼을 어떻게 정의를 내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 C4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였을 때
dxy를 C4축으로 회전한다는 거는 이제 90도 회전한다는 거예요. C3축은 120도 회전한다는 거고 n축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360을 n으로 나눈 만큼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회전, 로테이션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C4축은 90도로 그러면 얘가 얘로 되잖아요. 그럼 색깔이 여기 d 오비탈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d 오비탈이 전자가 차 있고 비어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죠. d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90도 회전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죠. 반전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x, y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회전하면 XY 형태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YG 평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C4축이 여기니까 90도 회전하면 이거는 GX 오비탈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XY가 됐는데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게 부호가 그대로일 때를 우리가 완전 대칭이니까 바닥 상태를 보면 원지라고 볼 수 있어요. 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d 오비탈이 다 플러스라고 하면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몰레큘러 텀 심볼에서 A 원지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근데 A 원지는 아니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거를 투지라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 상태로부터 바닥 상태로부터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숫자를 매겨서 1, 2, 3, 4, 5 바닥부터 1, 2, 3, 4, 5 그래서 바닥 상태는 A2G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T2G 3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 상태 얘는 T2G에 두 개가 있고 EG에 하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몰레큘러 텀 심볼을 내는 게 그래서 이게 T2G2나 T1G로 나타난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중항 이게 폴텟 즉 스핀 멀티플리시티가 이런 사중항 상태에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날 때 스핀 얼라우 트랜지션을 따르면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몰레큘러 텀 심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런 자유 원자 이런 아토믹 이제 텀 심볼이 이제 몰레큘러 텀 심볼 형태로 지금 이제 갈라지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항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타냈었죠. 이런 형태로 SPD, FG 그래서 이런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를 기준으로 이런 값들을 적고 그리고 상태수는 7 플러스 1 그래서 S는 하나, P는 3개, D는 5개, F는 L 값을 기준으로 여기 넣으면 7, G는 9개 그러면 옥타헤드럴에서 실제로 이거는 원자 상태일 때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전자가 배치되는 거는 이런 옥타헤드럴 필드잖아요. 리간드 필드. 원자항은 리간드 필드를 고려하지 않는 거. 하지만 옥타헤드럴이라고 하는 거는 리간드가 서로 이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메탈과 리간드가 이런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메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자 상태일 때의 텀 심볼을 나타내고 옥타이드 필드에서 리간드와 몰레큘일 때 몰레큘러 텀 심볼은 조금 다른 형태로 아까 설명했듯이 A, T, E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태가 하나니까 우리가 그룹 디오리에서 이제 시메트리 부분을 대칭을 배울 때 이런 리간드 필드에서 상태가 싱글렛, 더블렛, 트리플렛 따라서 이거를 A 혹은 B 혹은 더블렛은 E, 트리플렛은 T 형태로 나타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바닥 상태 싱글렛은 A고 더블렛은 E고 트리플렛은 T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싱글 일렉트론은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고 멀티 일렉트론은 이렇게 대문자로 그래서 지금 다전자에서는 다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도 다 대문자로
그래서 지금 몰레큘러 텀 심볼이 하나 상태가 하나니까 이건 A1G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3개잖아요. 3개니까 이거는 T잖아요. T. 3개니까 트리플렛이니까 T인데 여기도 이제 바닥 상태면 이제 1G부터 5개면 이제 1G를 썼으니까 다음에 이제 T2G랑 EG, T2G랑 EG 상태에 해당되는 게 이제 D에 해당되고 이건 7개니까 이게 3개 플러스 2개 이거는 3개 그러면 여기는 3개 플러스 3개 플러스 1개에서 T1G, T2G, A2G 그리고 여기는 이제 A1G 1개, 2개, 3개, 3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몰레큘러 심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스핀 상태랑 이 에너지의 디제너레이티드 된 정도 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책에 나와 있듯이 뭐 432쪽에 여기 S 그 원자 아토믹 텀 심볼이 S라고 하는 거는 그 S 오비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A 완전 시메트릭한 A고 이거 P라고 하는 거는 P 오비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P 오비탈이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으니까 이런 T 상태. 이거는 D는 D 오비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5개가 있어서 우리가 D 오비탈이 T2G, EG로 나눴으니까 뭐 이 정도 그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의 에너지가 그러면 어떻게 갈라지는지 지금 우리가 옥타이드를 필드를 보고 있어. 옥타이드 필드라고 하는 거는 메탈을 기준으로 이렇게 리간드가 이렇게 6개가 있는 이런 필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리간드 필드예요. 리간드 필드. 그래서 여기로부터 몰레큘러 텀 심볼을 우리가 얻었어요. 텀 심볼. 뭐 A, E, 뭐 T로 나타내고 여기 뭐 대칭에 관한 게라데 그리고 여기 스핀 멀티플리시티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난 얘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D1인 시스템을 보자. D1은 우리가 D 오비탈이 이런 필드에서 갈라지면 T2G, EG로 갈라지죠. T2G, EG로. 그럼 D1은 전자 하나잖아요. 그럼 바닥 상태는 T2G 1이고 얘가 여기가 되면 EG1, EG1. 그러니까 결국은 T2G 1, EG1의 상태의 그런 몰레큘러 텀 심볼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T1일 때 그라운드 상태는 전자 하나니까 S는 얼마냐면 2분의 1. 토탈 스핀 쿼터 넘버는 왜냐면 S가 2 플러스 2분의 1이 하나가 있으니까 전체 캐피털 S라고 하는 거는 S 값을 다 더한 거. S1, S2. 근데 전자 하나니까. 그리고 L 값은 여기가 이제 2잖아요. 2. D 일렉트론이니까 D의 L 값은 2니까 이게 캐피털 L 값이 2고 캐피털 S가 2분의 1인 그러면 SPD 아토믹 텀 심볼 나타내면 SPD FG 해서 여기가 L 값이 0, 1, 2잖아요. 2고 스핀 멀티플리시티 ES 플러스 1 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닥 상태 그라운드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라운드 상태인데 얘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게 리간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토믹 텀 심볼 아토믹 이런 메탈 자체의 프리 이온의 에너지 상태가 디일렉트론 상태가 리간드 필드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T2G랑 EG로 나뉜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G가 결국 T2G랑 EG로 나뉘었으니까 이렇게 나뉘었으니까 그래서 더블릿 상태로 나뉘는 거예요. 더블릿 상태로 에너지가 나뉘는데 결국은 리간드 장이 셀 때랑 약할 때랑 셀 때를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간드 장이 약하다고 하는 거는 이 리간드 필드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전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일렉트론 리펄전이 지금 없지만 전자가 만약에 2개 있다 혹은 3개 있다고 하면 리간드 필드가 약할 때는 전자 반발이 전자 리펄전 즉 라카 파라미터가 중요한 이런 스플리팅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스플리팅 값에 라카 파라미터라고 하는 빅 값이 아까 일렉트론 리펄전 근데 리간드 필드가 세다 전자 2개가 있다고 하면 예, 실제로 뭐 이게
같은 방에 들어가면 전자전자 리펄전이 발생하잖아요. 아까 라카 파라미터라는 거는 L 값에 따라서 이게 L 값이 큰지 L 값이 작은지에 따라서 이런 ML 값이 같은 방향으로 오비팅을 하는지 다른 방향으로 오비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일렉트론 리펄전 자체의 값이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스펙트로스코픽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아까 3F부터 3P, 1D 상태를 쟀을 때 이거를 A랑 뭐 B 형태로 나타냈었죠. 이게 A-7B 이게 A 플러스 3B 플러스 2C였나? 플러스 7B 뭐 하여튼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내 A-3B 플러스 2C 형태로 그래서 차이가 마이너스 10B 플러스 2C 형태로 이제 나타났었죠. A-8B 다시 이게 플러스 7B 마이너스 3B 이런 형태로 나타냈으니까 결국은 이제 B라고 하는 라카 파라미터가 여기서는 중요한데 이 리간드 필드 이 스플리팅 값이 델타 O가 커지면 리간드 장이 세지면 전자전자 리펄전 값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즉 이 델타 O 값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스플리팅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스플리팅 이 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토믹 텀에서 프리이온 상태에서 메탈의 예를 들어서 2 플러스의 프리이온 상태에서의 이 그 아토믹 텀 심볼이 몰레큘러 텀 심볼 리간드 필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몰레큘러 텀 심볼로 나뉠 때 윅 필드와 스트롱 필드에서 뭐가 더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3F가 아까 타이타늄 2 플러스의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 타이타늄 2 플러스가 그라운드 상태가 3F, 뭐 3P, 1D, 1G, 1S 형태로 1S 상태로 바닥 상태부터 여기 상태까지 이렇게 나타났었죠. 나타났었고 라카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상태가 이제 뒤집혔었잖아요. 이 상태가 뒤집혔었잖아요. 이 상태가 이제 뒤집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D 일렉트론이 두 개인 시스템이 이게 D2 배치의 자유는 D2. D2라고 하는 거는 지금 타이타늄이 이렇게 갈라질 거잖아요. 옥타이드 필드에서 프리 일렉트론일 때 D 일렉트론이 있는데 이게 T2G랑 EG로 리간드 필드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3D2잖아요. 3D2. 전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 상태는 T2G2의 아토믹 텀 심볼 그리고 여기 상태는 T2G1 그리고 EG1일 때 전자 하나가 이렇게 역이 되는 이 상태의 아토믹 텀 심볼을 우리가 나타내면 바닥부터 여기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전자 전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 아토믹 텀 심볼이 아까 3F, 3P, 뭐 1D 이런 게 이제 있을 거고 얘가 아까 말했듯이 리간드 필드에 따라서 아토믹 텀 심볼이 몰레큘러 텀 심볼로 스플리팅이 일어났잖아요. 스플리팅이 리간드 장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스플리팅이 일어났는데 아까 여기 항의 수에 따라서 아까 F는 보면 F는 7개고 P는 3개고 5개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몰레큘러 텀 심볼이 이런 항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적었듯이 라카 파라미터로 3F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3F는 A 마이너스 8B였어. 마이너스 8B 그리고 3P는 A 플러스 7B 그리고 D는 A 마이너스 3B 플러스 2C 이렇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라카 파라미터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적은 거예요. 이 값을 적은 거예요. 그럼 이 3F랑 3P 차이 이거 Y축을 에너지 형태로 그리고 X축을 리간드 필드 스트렝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3F랑 3P 차이는 이 리간드 필드가 없을 때는 이 차이가 얼마냐면 3P에서 아까 3F 빼면 15B 15B 그래서 이걸 3F를 바닥 상태니까 얘가 바닥이니까 에너지가 바닥에서 0일 때 얘가 15B만큼 더 높다 3P가
15일만큼 높다고 지금 나타낸 거고 3P는 뭐 T1G 트리플렛 상태 이 상태로 스플리팅이 일어나지 않고 왜냐면 3P는 몰레큘러 텀이 T1G로 하나니까 근데 3F는 T1G, T2G, A2G로 나눠져 T1G, T2G, A2G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리간드 필드가 강해질수록 더 세게 나눠져요. 더 세게 나눠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럼 T2G2의 이런 몰레큘러 텀과 이 여기 상태의 몰레큘러 텀을 알면 우리가 전자전이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전이를 그러면 우리가 바닥 상태부터 T2G에 두 개가 차 있는 얘가 제일 바닥일 테고 그리고 여기 상태 그림을 그려보면 T2G에 두 개가 차 있는 상태 혹은 첫 번째로 여기 된 상태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오른 상태 T2G 하나 있고 EG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여기 된 상태 이렇게 여기 된 상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죠. EG에 두 개가 있는 상태 그래서 그림 20.2를 보면 20.2 잠시만요. 그림 20.2에서 우리가 그 옥타이덜 필드 스플리팅에서 이 델타 O 값이 있었잖아요. 델타 O 값. T2G랑 EG가 나눠지는 옥타이덜 필드에서 나눠지는 값.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델타 O 값으로 얻은 에너지 항을 나타내게 되면 뒤에 있나? 네. 그러면 책에 이제 433쪽인데 그래서 여기 한번 좀 지웠다가 저렇게 지웠다가 433쪽 그래서 T2G2는 우리가 얻은 값이 T2G2는 우리가 리간드 필드 스테빌리제이션 에너지 리간드 필드 스테빌리제이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심선으로부터 여기는 마이너스 0.4 델타 O 여기는 플러스 0.6 델타 O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T2G2는 마이너스 0.4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0.8 델타 O 이 옥타이덜 크리스탈 필드 스플리팅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T2G1, EG1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마이너스 0.4 플러스 0.6이니까 플러스 0.2 델타 오고 EG2는 EG에 전자가 두 개가 있는 이 배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결국은 플러스 1.2 델타 O에 해당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F 상태가 그 바닥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 값을 보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T1G를 그 제일 에너지가 낮잖아요. T1G가 그리고 T2G가 중간이고 이제 A2G가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니까 에너지의 순서에 따라서 이거를 T2G2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리고 에너지가 중간인 상태 에너지가 제일 높은 상태를 이렇게 각각 어사인한 거예요. 어사인을 했을 때 이 차이값을 델타로 표현하면 이 차이값을 보게 되면 이 차이값이 얼마냐면 얘에서 얘를 빼면 1 델타 O 여기서 여기를 빼면 1 델타 O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닥에서 제일 낮은 데서 이걸 빼면 2 델타 O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T1G에서 T2G의 차이값이 델타 O 값이고 그리고 2 델타 O 값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리간드 필드의 강하기에 따라서 즉 델타 O 값의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앞서 말한 게 이제 올겔 다이그램이에요. 올겔 다이그램. 이거는 좀 단순한 버전의 다이그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항이 몰레큘러 텀 심볼 에너지가 갈라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리간드 필드 스트렝스와 에너지에 따라서. 근데 이걸 좀 더 시스테마틱하게 이제 나타내는 게 다음 장에 나오는 타나베 수가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항의 에너지 중요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스플리팅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3P 자체는 여기서는 3P 자체는 스플리팅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여기 직선 형태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선 형태로. 왜냐면 얘는 항이 이제 그 세 개로 갈라지니까 아토믹 텀 심볼이 세 개로 3F는 아까 3F는 이렇게 세 개로 하나, 둘, 세 개로 갈라졌었고 P는 T1G로 하나로 유지되니까 여기는 변화가 없고 여기는 세 개로 갈라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속적으로 이런 이제 항이 갈라질 때 우리가 그러면 앞서서는 그냥 리간드 필드 스트렝스 그리고 에너지로 나타냈는데 이 에너지를 라카 파라미터에 다 연결시켜서 이제 B 값에 연결시켜서 에너지를 B 값을 기준으로 나타낸 게 우리가 타나베 수가노 일본 화학제 타나베 수가노 다이어그램이다. 이거는 에너지를 결국은 라카 파라미터 중요하다고 했죠. 이 B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B값을. 에너지가 B값 대비 얼만큼 나타나고 그리고 델타 O라고 하는 리간드 필드 스플리팅 파라미터인 델타 O 값으로 델타 O도 이제 B 형태로 T2G랑 EG가 얼만큼 스플리팅이 일어나는지 이만큼 일어나는지 혹은 이만큼 일어나는지 즉 이 스플리팅이 되는 정도는 무엇에 따르냐면 여기 리간드 필드 스트렝스 리간드 필드 스트렝스인데 이거는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 도너 파이 억셉터의 능력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델타 O 값을 B 에너지를 B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이 어떻게 스플리팅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타이타늄 2 플러스 이제 전자 두 개의 시스템을 계속 보는데 D2가 아까 3F 그리고 3F 1D 3P 1G 1S 형태로 나타났었죠. 타이타늄에서. 그래서 그 3F랑 3P 1D 이게 뒤바뀌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1G 1S 형태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리간드 필드 스트렝스 올겔 다이그램에서는 여기서는 리간드 필드 스트렝스인데 여기서는 리간드 필드 스플리팅 파라미터 델타 O 즉 델타 O 값이 리간드 필드 스트렝스에 연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리간드 필드가 세면 이게 많이 갈라지니까 그래서 이 값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3F는 마찬가지로 3T1 G는 이제 생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G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G를 생략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T1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나타낸 거 3F가 3T1 그리고 3T2 여기 이렇게 나타난 거 그리고 A2 얘가 3F에 해당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3F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1D는 이게 에너지 항의 수가 5개잖아요. 그러니까 T랑 E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3P는 아까 T1으로 그대로 하나로 나타나고 3P는 T1으로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 원지는 좀 복잡해요. 원지는 형태가 여러 개니까 아까 원지가 A, E, P, T 나눴잖아요. 원지가 상태가 9개니까 A, E, T, T 1개, 2개, 3개, 3개, 9개로 나눴죠. 그래서 원지라고 하는 게 보면 A,
그리고 E, T, T 이렇게 9개로 나눴죠. 그리고 S1은 이제 A1으로 이렇게 하나로 나뉘고 중요한 거는 여기 스핀 멀티플리시티는 다 이제 유지가 돼요. 스플리팅 일어나도 똑같이.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자체가 타나베 수가노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그 LFSE 리간드 필드 스플리팅 파라미터와 이 에너지 스플리팅을 이 항이 몰레큘러 텀 심볼이 어떻게 스플리팅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를 B값에 연결해서 라카 파라미터에 파라미터로 연결해서 전자전자 리펄전과 이런 델타 호값과 이 값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약한 장과 강한 장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타호가 0이다. 델타호가 0이 하는 거는 프리 일렉트론이잖아. 프리 일렉트론. 리간드 필드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아토믹 텀 심볼의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근데 리간드와 이제 붙어서 몰레큘이 일어날 때 몰레큘이 될 때는 몰레큘러 텀 심볼에 따라서 이런 텀 심볼에 따라서 에너지의 이런 그 순서가 결정이 된다는 게 이 타나베 수가노 다이어그램이다. 이게 올겔 다이어그램의 좀 복잡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겔 다이어그램은.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부한 지금 이 공부하는 장이 이제 좀 약간 어렵긴 한데 되게 중요한 챕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라카 파라미터부터 어떻게 이런 그 아토믹 텀 심볼에서 에너지의 순서가 결정되는지 즉 B값을 구하고 이걸로부터 올겔 다이어그램은 리간드 필드 스트렝스로 이런 아토믹 텀 심볼이 리간드 필드 강하기에 따라서 몰레큘러 텀 심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이걸로부터 좀 더 발전해서 결국에 타나베 수간호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거는 B랑 델타 O랑 에너지의 관계를 서로 이제 연관 지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관계를 아주 잘 표현한 다이어그램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non crossing 룰이라고 이제 에너지가 서로 이제 스플리팅이 일어나서 다른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가로지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테이트 1의 에너지랑 스테이트 2의 에너지. 그러면 이게 서로 교차하지가 않고 서로 휘어진다는 실제로는 서로 이제 이 스테이트 1과 스테이트 2가 혼합돼서 각각의 에너지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룰이 non crossing 룰이에요. 이게 앞서서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교차하지가 않고 이 스테이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0.8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 20.8이 435쪽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계속 이 컴플렉스 헥사 암모늄 크로뮴 컴플렉스 3D3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크롬이 센터에 있고 아민이 6개가 있는 옥타이드럴 필드죠. 옥타이드럴 컴플렉스. 그래서 크로뮴이 지금 3가니까 전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D 일렉트론 3개가 있는. 그러면 옥타이드럴 필드에서 T2G랑 EG로 나뉘잖아요. 그럼 바닥 상태가 T2G 전자가 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일어나겠죠. 여기가 일어날 때 그래서 바닥 상태가 T2G 3개 우리는 지금 바닥 상태로부터 이제 여기가 일어나는 상태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 뭐 이런 그 텀 심볼과 여기 상태의 텀 심볼을 알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닥 상태가 T2G 3개 있는 상태에서 즉 T2G에 2개가 차고 EG에 하나가 차는 걸로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자 하나가 튀어 오르는 거예요. 여기로 이때 에너지 우리가 여기 업섭션 흡강 스펙트럼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2개의 밴드가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2개 밴드 하나 두 개 밴드가 나타나는데 이 여기 아토믹 텀 심볼에 나타나 있어요. 2개 밴드가 뭐냐면 하나는 A2G로부터 T2G로 가는 거. 다 콜텟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 밴드, 두 번째 밴드. 그래서 두 번째 밴드는
T1G로 가는 거. T1G로 가는 거. 두 개의 우리가 전자전이를 살펴볼 수 있다.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값이 여기 observation 스펙트럼에서 재보면 이 값이 얼마냐면 21,550 인버스 센티미터고 얘가 이거는 28,500 인버스 센티미터. 이 값이 여기가 21,500 그리고 여기가 28,000 값이 이 봉우리의 피크 값이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탄압의 수건호 다이어그램에서 A2G의 에너지 상태 그리고 여기가 T2의 에너지 상태 그리고 그리고 T1의 에너지 상태 여기 다 이제 G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G가 지금 스핀 얼라우 트랜지션은 스핀 상태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핀 허용 전이 스핀 허용 전이는 전이가 될 때 스핀이 서 있던 게 이제 플립되면 이제 스핀 값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변하면 안 된다. 즉 델타 S는 0이어야 된다. 즉 스핀이 서 있었으면 이게 S 값이 2분의 3이었으면 스핀 멀티플리시티가 2S 플러스 1이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4 스핀 멀티플리시티를 유지를 하면서 얘가 없어질 때 얘가 그대로 스핀이 업인 상태로 와야지 전자 전이 후에도 S가 2분의 3 스핀 멀티플리시티가 4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전이만 허용되는 거예요. 이게 스핀으로 허용되는 전이이다. 전이인데 탄압의 수관원에서 아까 이거는 D3 상태에서의 탄압의 수관원 다이어그램이에요. 탄압의 수관원 다이어그램. 바닥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스핀이 제일 크고 L 값이 제일 클 때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4F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F 왜냐면 이게 L 값이 L1 플러스 이제 L2인데 플러스 이 전자가 이제 세 개가 있으니까 M셀이 플러스 2 플러스 1 0 즉 전체 3을 값을 가질 때 이제 벡터를 보면 제 벡터부터 이제 전자 세 개가 있는데 M셀을 플러스 2 플러스 1 0 즉 전체의 이 값이 플러스 3이 될 때, 즉 L 값이 3일 때, 즉 S, P, D, F일 때, F일 때, 그리고 스핀 수가 2분의 3이니까 콜텟일 때 바닥 상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바닥 상태는 예제에도 나와 있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구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콜텟의 A2랑 콜텟의 T2, 콜텟의 T1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이 A2로부터 T2로 가는 거는 A2로부터 지금 T2로 가는 거 T2로 가는 게 지금 21,500이에요. 21,500 그리고 이게 28,000 그럼 상대적인 비율을 보면 이 1번과 2번의 비율 1번과 2번의 비율을 보면 이게 28,500 인버스 단위는 인버스 센티미터 여기가 21,550 인버스 센티미터 하면 이게 대략적으로 1.33 혹은 1.32가 나와요. 32가. 즉 이 전이와 이 전이의 비율이 즉 1번이 지금 여기 작은 막대 여기 내가 가렸는데 작은 화살표가 1번 작은 화살표가 1번 큰 화살표가 2번이에요. 2번 그러면 우리가 자로 혹은 컴퓨터로 이 값을 뭐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 값을 여기서 1번 전이 2번 전이 그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델타 O 값에서 델타 O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5비일 때 25비일 때 35비일 때 그러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비율이 1.32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델타 O가 33B가 될 때 이 지점에서 대략 1.32 비율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자로 센티미터를 재보면 이거는 5.5cm, 이거는 3.88cm. 그래서 1.35 비율이 나타난다. 즉 델타 O 값이 33B다. 33B란 거를 우리가 이 실험적인 값으로부터 탄압의 수관호 다이어그램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델타 O 값이 그럼 33B로 나타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트랜지션의 값을 에너지 값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즉 낮은 에너지가 21,550 인버센티미터였는데 이 여기 값에서 이 전자 전위 값에 이 에너지가 나오잖아. 에너지가 또 B 값으로 이게 32.8이 내려. 32.8. 이게 32.8이 32.8B가 21,550 인버센티미터다. 그럼 B 값은 우리가 657 인버센티미터. 혹은 이 큰 값으로 이게 대략적으로 40 얼마다. 얼마면 이게 28,500이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B 값이 657 인버센티미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카 파라미터를 우리가 또 역으로 산출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탄화배 수거는 다이아몬부터. 그래서 타이타늄 2 플러스의 라카 파라미터가 아까 나와 있었죠. 테이블에 뭐 720이었는데 이가 상태에서 이거는 그 리간드 필드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많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꼭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